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미래전략관,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의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전략관 황선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용성 비전기획팀장입니다. 서용철 비전전략팀장입니다. 이웅범 시정협치팀장입니다. 김은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단위 사업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원정지구 산업시설용지 국유재산 임대료 5,727만원, 국도비 보조금 27억 2,797만원 등 총 27억 8,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 9,092만원이 감소한 총 92억 6,791만원을 기상하였습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을 위해서 국제학교 자문수당, 법률 검토와 국외여비 등 총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협치 활성화 및 지속가능 발전 추진을 위해 협치회의 운영, 정책공론장 운영, 민간협치 교육과 공익활동 활성화센터, 시민의 공간, 이웃분쟁 조정센터,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운영 등에 12억 8,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정책개발 및 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미래혁신연구단 운영 등에 1억 244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 기업 사업개발비,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과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등에 13억 7,9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공동체 지원, 아동 돌봄 공동체 조성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등에 3억 8,940만원을 계상하였고, 47페이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평택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중대규모 수소 생산시설 구축과 수소도시 조성사업 등에 국도비 등 57억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서 17페이지 세입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등 2억 1,2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공모 신청이 조정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2억 2,160만 원 등 총 3억 5,883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같은 책 345페이지 명시 2월입니다. 평택항 수소 교통복합기지 구축 등 사업기관이 늘어난 4개 사업 29억 4,600만 원에 대하여 2월하여 사업 공정에 따라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데요. 정일구 위원장님이야 상임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좀 찾아다니시는 우리 황선식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관 4차 추경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감액분인데요.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공모 신청 미달이거나 지정 대상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해도 할 대상이 없거나 대상이 부족하거나 한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내렸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이 사회적 경제 지원 예산안은 이제 대부분 이제 국비 또는 이제 도비 예산이 많은데 그거를 100%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잔액을 이제 감하는 건수가 이제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집행부에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가장 컸던 부분이 그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원받는 그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10여 건에서 이제 많이 신청을 했는데 유독 금년도에는 이제 신청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사업 신청을 매년 하기에는 여력이 좀 부족한 상태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사업 개발비라고 해서 약간 마케팅이라든가 자기 사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그런 사업을 준비해야 또 이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들을 다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사회적 기업 수가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은데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더 많이 발굴해서 이제 국가에서 지원되는 이런 국비 사업들을 다 지역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회적 기업을 확충하는데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예산이 어떤 정책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이제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어떤 대안 없이 반복되듯이 그냥 계속 같은 사업이 제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사회적 기업의 수가 좀 적다. 그리고 마케팅 및 기타 이런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기업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 수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네.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이제 공동체 관련해서도 예산이 좀 들어가는데 공동체 관련해서도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산업 고도화가 눈에 보이고 외부 인구 유입에 따라서 인구도 계속 증가할 거고 그리고 신구도시 간의 이런 격차는 좀 눈에 띄게 계속 발전이 될 텐데 이런 공동체의 균형을 잡아주지 않으면 갈등만 고조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전략관에서 어떤 다양한 수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고민을 해주셔서
대안을 좀 제시해주고 공동체 회복에 좀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공동체를 좀 집중적으로 좀 인큐베이팅 하려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충분한 인력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만 기존에 저희가 이제 역량을 더 보태서 내년도에는 이제 단독주택과 같은 그러니까 자연 마을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주택까지 해서 지금보다는 어떤 이제 공동체 활성화 그 부문을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사업 설명서 18쪽입니다. 시민의 공간 운영 사업에서 시민의 공간 1호가 2022년 3월에 개관했는데요. 대관 실적을 보니까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을 평가한다면 좀 어떤가요? 이게 의원님 이제 올해 개관을 해서 22년도에 이제 운영된 실적인데요. 그 1년 가까이 운영된 실적을 보면 이런 시민의 공간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이 서부 쪽뿐만 아니라 북부, 남부 쪽에도 이런 시민의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SK 그룹에서 저희 평택에다가 지관서가라고 하는 이 공간들을 이제 본인들이 그 기여 차원에서 이렇게 조성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와 이 지관서가 부분을 우리 지역 어느 곳에 지금 위치시킬지 그거를 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컨셉이나 이런 내용들이 저희 평택에서 하고 있었던 시민의 공간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뭐냐면 일정 공간을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거기에는 이제 북카페 형태와 그리고 그 안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모임 그리고 인문학 강좌가 이루어지는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의 공간 2호부터는 SK 그룹과 함께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부 남부에도 좀 균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가 다 올라왔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나요? 그 이제 시민의 공간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그 공간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공간을 열고 닫고 그다음에 비품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청소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SK 그룹과 연계한 시민의 공간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뭐 대략적이더라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그 사업 설명 따로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 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조 이웃분쟁 조정센터 사업비 산출 내역에서 찾아가는 이웃분쟁 예방교육 100회차가 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웃분쟁 조정센터의 이제 주요 역할은 그러니까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거를 이렇게 완화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사전적으로 인식 개선을 통해서 그런 갈등들을 예방하는 그런 그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존의 그 교육 외에 이제 특히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이제 강사들이 찾아가서 특히 이제 어린이들 때문에 유발되는 게 이제 층간 소음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발로 콩콩콩 뛰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웃 분쟁도 생기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고 대상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렇습니다.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 차원에서 찾아가는 교육은 없네요. 이제 그 부분은 주로 그 소통방이 지금 이제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소통방에서는 이제 그 성인들 이웃 간에 이제 그런
이제 공동체 형성, 이제 그런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이제 그 갈등을 완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인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기 교육도 있지만 이런 소통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좀 관계들이 회복되고 이제 갈등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쪽으로 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소통방이 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설치를 원하는 특정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위주로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인을 대상으로 25개의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서 예방 교육을 좀 실시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기본 교육이나 심화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선순환 구조의 사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방 교육 자체만으로도 이제 스스로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문제의식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예방 교육이 좀 필요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이제 다시 기본 교육이나 시방과정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좀 성인에 대한 찾아가는 네. 예방 교육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검토하겠습니다. 네. 23쪽 지속가능 발전 추진 사업에서 지속가능 발전 지표 개발 연구 용역비 5천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조례 8조에 따라서 5년마다 실시하게 되는 용역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동조례 제5조에 5년마다 지속가능 발전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추진 계획은 언제 수립하게 됩니까? 지금 시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제 금년에 지속가능 발전 법이 지금 7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관련한 이제 조례를 지난번 회기 때 저희가 이제 개정을 좀 한 사항인데요. 내년도에 저희 기본 전략 그다음에 실천 과제들을 정해서 이제 그게 정해지면 그 다음에서부터 이제 5년 동안 추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년에 한 번씩 그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에서 이 추진 사항들을 평가를 해서 그 사항들을 이렇게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전략과 시행 추진 목표를 정하는데 좀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시기상에 좀 적절하게 수립이 돼야 되는 게 내년도 용역을 실시를 하고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 용역 결과를 보고 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추진 계획을 좀 수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출 내역 하단에 임차료 부분에서 3개년 1천만 원 정도의 임차료가 연체가 되었습니다. 좀 이런 상황이 좀 약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왜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됐나요? 그 지속 가능 협의회 이제 그 사무국장과 간사 1명이 전체 그 협의회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들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요 부분이 이제 잠시만요. 사무국장님하고 간사라고 얘기했나요? 네네. 팀장이 아니고 팀장이 없습니다. 팀장이 없나요? 네네. 그럼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인력 한 명이 증가했다는 게 팀장이 증가한 건가요? 네, 한 명이 이제 증가를 합니다. 물론 간사가 이제 팀장이 될지 팀장을 따로 뽑을지는 이제 그 협의회와 이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동안은 국장과 이제 간사, 직원 이렇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그 운영이라든가 사업 집행에 있어서 회계 처리 부분에 있어서 좀 그 감당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그게 지난번 이제 감사 때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연체분 3개년도에 대해서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그 인력이 한 명이 추가가 된다면
이런 그 실수는 좀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거고 회계상에 뭐 금액이 좀 실수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3개년 차에 임대료가 연체가 됐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 제가 알기로는 이 공간에 대해서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이제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관리하는 주체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이 사무를 보는 사무국에서도 이제 또 이거에 대해서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좀 정확히 한번 소명해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출 내역에 보니까 간사의 부분이 인력이 한 명이 증가가 된 거로 보이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로는 간사가 이제 팀장으로 올라가고 간사를 새로 채용하는 부분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이제 협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근데 인력이 이제 사무원 하나가 이제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사업 자체가 뭐 신규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간사 한 명이 왜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지금 이제 협의회의 이제 규모라든가 여기서 그동안 해왔던 사업 내용들을 보면 여타 그 평택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센터보다 결코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반면에 그런 센터들은 최소한 사무국장 하나에 팀장 하나, 간사 하나, 그래서 3명 내지 4명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이제 지속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명이 운영을 해오다 보니 상당히 좀 어려움을 호소해왔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판단할 때 이 정도의 인량이면 인원 충원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업량이 좀 많다. 인원 네, 인원 그렇습니다. 대비해서 사업량이 좀 많다라는 부분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쪽 민생안정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4차 추경에서 1억 960만 원의 예산 중에서 5,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제 감액 사유는 예비 사회적 기업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이 22년도에 당초 5개사 목표에서 공모에 한 곳도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제 5천만 원이 전액 감액됐습니다. 23년도 예산에는 2개사를 신청했는데 예산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집행 과정에서 저희가 좀 판단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되는 점인데요. 뭐냐면 그 평택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과정이 어렵다 보니까 평택시가 별도로 이제 그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사업 지원에 개소당 700만 원,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에 1,000만 원 요렇게 이제 지원 금액을 세우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그 어떤 공모 사업을 준비하는 노력에 비해서 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 사업 지원은 개소당 1,000만 원,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은 개소당 1,500만 원으로 금액을 그러니까 예산은 그대로인데 이제 개소당 지원되는 개수를 줄여서 지원되는 금액을 좀 높여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의 노력에 비해서 지원금이 적다 보니까 이제 지원금을 좀 상향하고 업체 수를 좀 줄이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네. 예. 하여튼 좀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했으면 네.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33쪽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서 예산 집행률이 63.2%로 낮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혹시 폐업이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고용이 위축돼서 인원이 좀 감축된 것인지. 사실 이제 그런 큰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63%가 이제 10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아직 그 11월 분 뭐 요게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12월 분이 요게 이제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렇고 연말까지 그 집행되는 집행 예정인 금액들을 보면 그닥 큰 문제는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80%가 안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좀 더 예산 집행률이 높았으면 좋겠다. 잘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35쪽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 집행률이 48.8%로 좀 현저히 낮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요건에 대해서는 팀장님 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12월까지 비용이 다 나가면 한 10% 4,200만 원 정도 지금 사회 추경에 감액 요청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소진될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액분을 포함하면 뭐 나머지는 집행을 할 수 있다. 예. 37쪽도 마찬가지인데 37쪽도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예상 집행률이 지금 0%입니다.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좀 적지만 이게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연초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전에 감액 신청했습니다. 사회 추경에. 감액을 그 예산 집행률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45쪽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하단에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추진 현황은 있는데 예산 집행률은 0%입니다. 이 전부 10월 31일 이후에 혹시 추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5기인가요? 저희가 이게 용역을 주고 예. 11월 30일 이번 12월 초까지 집행을 하고 금액이 나가는 부분이라 아직까지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나갔을 때는 집행률이 0%고요. 지금 이번 말까지는 다 완료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 기간이 예. 지금 저희가 12월 16일까지 잡혀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11월로 되어 있는데 조금 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지금 뭐 차담회나 저희가 포트나잇 같은 경우는 다 진행을 했고요. 차담회 부분이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완료하면 저희가 다 집행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0%가 아니고 12월 말 기준으로는 집행 가능합니다.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제 예산만 집행이 안 네.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 공모 사업에서 2023년도 프로그램 사업비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3년차 프로그램 사업비로 그 책정된 금액 안에서만 지원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럼 더 이상 이 2,400만 원 예산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중대규모 수소 생산 시설 구축 사업에서
상단에 보면 부담 비율이 있는데 국비 12 외에 기타의 재원 마련은 혹시 어디서 하는 건가요? 네, 이거는 이제 한국가스 공사가 투자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한국가스공사요. 네네. 네. 기존 수소 생산 기지에서 하루 7톤 정도 네.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7톤 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15톤 규모의 네네. 시설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톤의 생산 시설이 더 필요한데 이제 주소를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수소 생산 기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 시설의 증축입니까? 아니면은 그 신규로 구축하게 되는 사업입니까? 증축은 아니고 그 옆에 바로 땅에 옆에? 예. 붙여서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생산 기지와 동일한 형태로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옆에 생산 시설이 들어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수소 공급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이니까 이제 향후에 미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정확히 좀 판단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6페이지 그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에 보면은 이게 최종 선정이 내년 상반기쯤 가능하다고 하셨죠? 최종 네, 저 저희가 학교 선정? 예상할 네. 때는 상반기 중에는 선정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무리 없이 진행 잘 되고 있는. 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민간인 국외협의가 2명 책정되어 있는데 민간인은 어떤 분들이 지금 이제 국제학교 분야가 상당히 좀 일반화되어 있는 분야가 아니고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문위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자문위원 2명이 같이 동행을 해서 학교를 이렇게 실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비를 지원하는 상이 되겠습니다. 자문위원 2분이요. 이게 지금 한 번 가는 거였는데 여기가 지금 저번에 스위스 쪽은 갔다 오셨고 올해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 네, 미국 두 군데 학교 가시면 다 방문하시나요? 그 그때 세계 업체 네, 네, 네. 그렇죠? 미국에 네. 지금 두 군데 맞습니다. 저 미국에 있는 협상가? 학교를 네, 방문하기 다 위한 방문.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해외 국제학교 대표단 초청 여비가 있는데 이거는 최종 선정 후에 뭐 이렇게 오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렇게? 네, 학교가 최종 선정된 후에 후에? 이제 예. 그분들을 초청해서 초청해가지고? 저희 그 고독 신도시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예. 또 그 다음 이제 협의를 진행하려고 이제 하는 사항입니다. 네. 내년 상반기에 꼭 학교 선정이 돼서 차질 없이 좀 순조롭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 10페이지 그 정책 공론장 운영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예산 집행률이 36.7%인데 지금 이 정책 공론장을 토론이나 세미나 뭐 이런 거를 좀 올해는 좀 12번 하겠다고 지금 지금 올라온 거죠. 12에 12에 하는데 올해는 지금 예산 집행률이 36.7%입니다. 아, 네. 올해는 어떻게? 요 부분도 이제 정책 공론장 운영이 이제 준비 기간이 있었고 대부분 이제 10월 30일 이후에 좀 진행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아직 하반기. 예산 집행이 좀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차질 없이 다 진행되는 겁니다. 그럼 올해도 12에 12월 뭐 1차례 월 한 차례씩 이렇게 하나요? 이 공룡장에서 뭐 이렇게 시민들하고 그런 토론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논의된 그런 의견들이 이걸 뭐 정책에 반영한다거나 뭐 이럴
이런 목표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잘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까? 시민들의 그 공론화된 그런 의견들이? 그 아직까지는 그 주제 선정에 있어서 이제 좀 그런지는 몰라도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견.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공론화나 수기 과정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좀 더 검토해서 그 반영 여부를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소통과 그런 걸 통해서 수기 과정을 통해서 잘 좀 시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14페이지 민간 협치 모델 개발에 보시면 여기도 집행률이 12.3%입니다. 이 부분도 그 협치 대회 내가 시장이라면 네. 그 대회가 이제 10월 31일 이후에 이후에 최근에 그래서.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예산 집행률이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나 좀 아까 그 정책 공론장 이좀 차이 뭐랄까 정책 공론장 운영하는 거하고 이좀 다들 비슷한 이런 의견들 그 시민들의 의견을 구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데 네. 형태는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공론장은 이제 어떤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의견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그 토론장이고 토론장이고 이 부분은 그 민간협치 모델 개발이라고 해서 이제 주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책을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제안한 내용들을 저희가 평가해서 이제 입상작들을 이제 골라서 이제 시상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입상된 그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시민 참여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따로 시 정책으로 바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강사를 불러서 강연을 듣고 뭐 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비슷한데 이제 네네 이 부분은 좀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이제 그거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수기 워크숍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제출한 시민들과 전문 강사들이 그 제안을 더욱 다듬고 행정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접목할 수 정도로 있는, 더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더 또 한 단계 네,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업그레이드해서 내용. 네. 이걸 정책에 반영하게끔 하고 그러니까 유사한 이렇게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16페이지 그 공익활동 활성화 센터 여기도 좀 이렇게 민간 위탁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대관 현황에 보면 이렇게 대관 횟수가 좀 한 8월, 9월 평균 한 25회 되는데 여기 보면 인원에 보면 밑에 인원에 있고 또 일반 이용 인원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차이가? 그 여기가 이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이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 시민 단체를 이제 대상으로 지원하는 센터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체에서 어떤 세미나나 회의나 이런 형태로 이제 대관하는 형태가 있고, 그리고 밑에 일반 이용은 그런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일반 개인이지만 이렇게 그 시설을 사용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군요. 공익 활동을 주로 하는 그런 단체에서 대관을 해서 사용을 하고 여기서 뭐 회의도 하고 뭐 이런 또 일반인들도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예, 일반인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남부 쪽에는 시민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네. 이 공익 지원 활성화 센터가 이제 그런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공간하고 네. 같은 역할을 좀 한다. 예. 내년에 이제 금액이 좀 많이 좀 증액이 됐는데 그죠? 3억 4,400으로. 네, 이제 올해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이제 첫 해라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 센터가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지 이제 검토하는 단계였고 이제 내년부터는 검토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좀 실행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쪽에서 한 5천 정도 더 증액된 것 같고요, 그렇죠? 인건비. 이게 지금 공익활동 지원 사업 5천, 기반 구축, 뭐 이런 이제 이런 활동 단체나 이런 데들 뭐 교육도 지원하고 뭐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이제 금년에는 5천이었는데 1억으로 이제 좀 예,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뭐 사업비가 증액된 만큼 이런 활동들이 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예, 좀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 추진에 보시면 그 사업비 중에 이제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대학 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지금 몇 회였죠? 이번에 졸업. 이번에가 팔회인가? 8회였던 예, 8회였던 팔회인가 걸로 그랬죠? 기억하는데요. 네. 예. 그럼 졸업생이 지금 한 몇 분 정도 여기 거쳐가신 분들이 5회 한 회당 한 70명 정도? 네. 아, 그럼 8회면 한 500명 정도 넘겠네요. 예. 이분들 계속 활동은 하시는 거죠? 네. 예. 저도 한번 저번에 안 한다는데 저도 한번 저번에 그러니까 이 졸업생들 이제 매년 이제 졸업을 하고 하는데 이런 거기서 이제 그런 또 배우고 하신 것들을 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좀 관리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졸업생들 저도 그 졸업식 때 한번 가서 봤는데 많이들 오시고 졸업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배운 만큼 우리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좀 더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같이 좀 관리 좀 네.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졸업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좀 프로그램을 좀 그렇죠. 만들 예, 필요가 예, 있는데요. 이번에 그 운영 인력 한 명을 증원하는 부분을 좀 지원해 아, 주시면 예, 예.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지속가능 발전대학 졸업생들이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그 정책 개발 평가 지원 해가지고 여기도 예산 집행률이 너무 적습니다. 5%. 이것도 뭐 연말에 저기에서 그런가요? 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는 예. 이제 선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 연구단에 대해서 이제 전년도에는 매월 개최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이제 사안이 있을 때로 해서 어떤 그 회의 개최 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그 집행액이 잔액이 좀 발생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 그러니까 23년 예산은 그거보다 저희가 적게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금액은 같은 거 아닌가요? 금년하고 예산 금액은 똑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저기 미래혁신연구단 운영하고 좀 혼돈이 네.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각종 그 용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정책 연구 용역 심의가 이제 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예산은 그 동일하고요. 이제 집행은 일부 이제 그 잔액은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는 4번 하는 거로 되어 있고 정책 수요조사 1회, 뭐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 남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도 아까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이것도 감액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네,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정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무슨 대책이나 어떤 계획을 좀 준비하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사회적 기업 숫자도 작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좀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는 네. 그런 계획을 좀 그래서 이 부분에 내년도에는 네. 이제 기존의 업체들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기업 업체들하고 좀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도 더 많이 발굴을 하도록 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그 사회적 기업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 몇 군데 업체였죠? 지금 사회적 경제기업 총수는 한 194개 어, 정도 되는데요. 비싸게. 예. 이제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회적 기업 수는 한 10여 개? 10여 개. 네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이 정책 개발할 그런 여력도 없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신경 쓰셔가지고 좀 예. 많이 참여할 수도 홍보도 하시고 좀 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47페이지 그 자치단체 지역 특화 사업 국비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공공기관 설명회 및 뭐 구매 촉진 매칭데이 운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여러 지자체들도 참여하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 같아요. 여기도 좀 네. 이번에 삭감됐잖아요. 예. 이번에 저기 추경에 좀 삭감하셨죠? 네. 요 부분은 이제 그동안 저희가 사회적 기업들의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은 그 사회적 기업 제품이 담긴 꾸러미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그걸 가지고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 브랜드인 가치의 평택 이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 매칭데이라고 해서 그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하고 그다음에 이 사회적 기업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구매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장들을 마련해 주는 방향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관내 외 다른 지자체도 다 같이 참여해가지고 네, 네.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몇 회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 뒤에 있나? 3회, 예. 3회 정도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게 예. 그동안은 이제 공공에서 의무 구매를 해야 되는 곳은 이제 시청과 같은 지자체였는데 저희 시에도 보면 이제 시에서 출자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도시공사나 아니면 재단들이 있고 또 시의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그 위탁 민간 위탁 그 기관들도 있는데 그쪽 구매 담당자들도 같이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그다음에 이제 구매 상담을 실시하는 그런 매칭데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하고 그 관내 그 지자체 등에서 홍보할 수 있고 이러면서 매칭해가지고 또 판매로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은 좀 뭐랄까 적극적으로 계속 이런 행사를 좀 준비를 해서 하시는 게 그러면 사회적 기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좀 저조해서 좀 금액을 좀 올해 삭감하신 것 같은데 1,750만 원. 이게 좀 활성화돼 가지고 이쪽에 좀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공동체 지원 공모 사업은 이건 이제
일반 그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불악 단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그 활성화 지원에 15개소, 10개소 해가지고 처음엔 200만 원, 500만 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또 공동체 활동 지원해가지고 이건 또 1,000만 원씩 4개소 지원하고 이렇게 이게 같이 다 연계되는 사업 같은데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 네, 이 부분이 이제 그 세 개 단위로 나뉘어져서 처음에는 이제 씨앗기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이 그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는 그 어떤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 일정 그 기준에 이제 도달하면 이제 성장기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사업비를 500만 원으로 증액해서 또 지원을 해주고 또 그 기준을 이제 또 넘어서면 그 열매기라고 해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200만 원 지원해주고 그 다음엔 500, 1,000만 원 이렇게 확장해주고 열매기까지 해서 이 15개소 지금 여기 보면 수요 감소를 해서 지금 15개소로 원래 20개소 정도 하다가 15개로 축소 편성하셨다고 돼 있는데 이게 그 사업 성과는 어떻습니까? 이 지금 호응도나 이런 마을에서 참여하는 이 사업에 공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들은 상당히 호응도가 이제 좋은 편이고요. 네. 다만 아직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뭐 마을이 많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이제 마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요즘 다 이 뭐랄까 좀 각박해지는 세상에 이렇게 같이 이런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좀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이런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도 그렇고 저쪽 그 뭐 공동주택 그런 그 아파트 쪽에도 또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굉장히 호응이 좋은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55페이지 그 아동 돌봄 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보면 이렇게 지금 21년도에 두 군데 단체에서 신청을 했고 올해도 이제 한 군데 신청을 해서 세 개 지금 그 아동 돌봄 공동체가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 이게 신청하려고 하는 좀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돌봄체 그런 단체들이 그 생각보다는 신청하는 데가 많지는 많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직접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하는데 그런 여건을 갖춘 그 마을이나 이제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보니까 굉장히 이거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진짜 자기 시간을 많이 할애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네. 이 뭐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취지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데 참 이게 좀 더 활성화되고 이게 진짜 이 아동 돌보면서 애들한테 그런 그 자라나는 그 단계에서 좀 뭐랄까 그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애들 그 정서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취미 생활도 뭐 여러 가지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많이 좀 확장이 돼서 많이 신청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무슨 계획 같은 거는 이걸 어떻게 홍보를 더 해가지고 그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그렇고 이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도 그렇고
이 아동돌봄 공동체도 이제 더 많은 좀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에 그런 홍보를 활동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많이들 이걸 좀 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수소복합기지 이게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네, 3월 예정인데요. 예. 최근에 또 저기 그 화물 연대 파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시멘트 공급 이런 게 좀 차질이 있어서 어, 좀 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최대한 노력해서 예. 그 시기에 좀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 또 화물 파업이 또 이걸 또 그러네요. 여기 보면 이제 수소 차량 정비센터하고 대용량 수소 충전소가 이게 트럭 그 수소 충전소죠. 네, 그렇습니다. 트럭이나 버스, 대형 버스, 차량들을 충전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승용차도 충전이 수 있고.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제 내년 상반기에 다 구축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3월 정도. 지금 그 중대 규모 수소 생산 시설 구축해가지고 15톤 정도 지금 수소 생산 계획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 올해 7톤 7톤짜리 네, 준공을 했고, 했고요. 네. 근데 중대 규모인데 이렇게 7톤하고 뭐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좀 더 큰 그 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이제 네. 저희 같은 경우에 그 7톤짜리가 네. 소규모 생산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근데 생산 1톤짜리는 이제 네.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7톤으로 규모를 키운 거고요. 아. 그러니까 사실 저희 지금 준공한 것도 이제 굳이 구분하자면 중대 규모에 그것도 속합니다. 그렇습니까? 원래 소규모로 1톤짜리였는데, 예. 1톤짜리였는데 15톤 정도면 그때 7톤이면은 넥소 승용차 몇 대분이라 그랬었죠? 그 이제 12,000대 12,000 정도가 대분 활용할 수 있는 양. 활용할 수 있는 양이라 그랬죠. 15톤이면 거의 2배 정도 되네. 네네, 25,000대.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들 차질 없이 잘 진행. 이것도 24년 6월로 지금 돼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해가지고 우리 수소산업 평택시에 수소 생산시설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소 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7톤 이외에 15톤짜리가 또 생기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예. 15톤짜리. 그러니까 이제 7톤짜리가 이번에 준공했고 네. 15톤을 생산하려고 하는 중대 규모를 이제 또 다시 시작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7톤이 15톤으로 증설되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별도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기존의 7톤짜리에는 이제 충전 시설은 없잖아요, 그죠? 별도의 충전 시설은 따로 없고 그 생산만 하는 네네네. 거죠.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